자,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소리가 두 번 들리는데, 자, 어제는 경기가 없어서 좀 쉬었고 공지를 못 썼는데, 일단 주말, 오늘부터 뭐 주말 시작이죠. K리그 두 경기랑 노르웨이리그 한 경기 좀 짧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그 그저께죠? 어젠가? 어제 아침이었나? 미축? 그저께 아침이었나? 어제 아침이었던 것 같은데 위축에 생각보다 이제 경기 결과가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했는데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말에도 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그 수원 FC하고 광주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일단 그 수원 FC하고 그 광주의 상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FC하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원이 이 홈에서 광주한테 살짝 좀 밀려요. 뭐 컵 대회도 비기고 마지막 경기를 홈에서 이기긴 했지만 근래 광주가 수원 원정 가서 더 많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상성은 광주가 살짝 더 앞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어쨌든 뭐 상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적이죠, 성적. 지금 수원 FC 성적이 어떻습니까? 대구 다음으로 안 좋죠. 유일하게 10점대의 승점이 두 팀인데 그게 대구랑 수원 FC입니다. 그리고 수원 FC가 또 하나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득점. 물론 이제 득점이 꼴찌라고 해서 뭐 아주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광주도 22골이라 3골밖에 차이 안 나고 뭐 득실이 광주가 조금 더 좋을 뿐이지 뭐 압도적으로 차이 난다 이 정도 느낌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승점은 2배 차이 납니다. 16점 대 31점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상성도 광주한테 밀리고 최근 성적도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모든 면이 광주가 좀 우세하다. 뭐 득점 부분도 그렇고. 자, 하지만 뭐 광주가 원정에서 성적이 좋긴 합니다만은 그나마 이제 원정에서 단 1승도 없는 수원 FC 대구랑 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홈에서는 3승 3무 4패이기 때문에 그나마 홈인점을 좀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최근 너무 안 좋아요. 6경기 무승입니다. 2무 4패. 그리고 최근에 3연패. 그 3연패가 이제 원정 포함해서 3연패인데 홈에서도 3연패이기 때문에 사실 수원이 그나마 이제 원정보다는 홈에서 좀 믿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새는 홈에서도 성적이 안 좋다. 그래서 거의 양각이 잡힌 거죠, 양각이. 원정만 안 좋았지만 최근 홈에서도 그 3연패 중이라 홈 원정 다 안 좋습니다. 그래도 믿을 건 홈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 강원, 뭐 전북, 그리고 전북은 잡을 뻔했죠. 그리고 FC 안양전도 그렇고 김천 상무전까지 4경기 1무 3패할 동안 그래도 골은 꾸준하게 있었다. 그래서 뭐 수원이 광주보다 골이 조금 더 적긴 하지만 아예 못 비빌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광주가 오히려 반대로 최근에 성적이 너무 좋아요. 지난번 컵대회 울산도 잡았죠. 그리고 안양, 대전, 제주 요 4경기 연속 무패입니다. 리그에서 3경기. 그리고 원정 성적이 꽤 좋아요. 4승 4무 2패로. 그래서 아무리 원정보다 홈에 좋은 수원FC지만 최근의 성적 갖고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주전 기퍼가 경고 누적이거든요. 이러면은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뭐 광주는 아주 최근 부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수원FC 홈이지만 광주 사이드로 봐야 된다. 광주가 이제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프렘 받았으면 바로 프렘 가려 했지만 근데 이제 그거 하나 변수는 있죠. 수원이 너무 승리가 없다. 뭐 기퍼는 기퍼의 결장이긴 하지만 최근 3경기 연속 오버 중이고 어쨌든 골을 넣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홈에서 무득점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제주전 빼면은 최근에. 그래서 광주가 원정에서 잘하는 거 인정. 최근에 기세가 좋은 것도 인정. 다만 수원FC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연패는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버를 좀 보겠습니다. 이 경기.
그러니까 광주 쪽으로 보고 싶긴 한데 원정이기도 하고 연패가 너무 걸려요. 수원FC가 만약에 연패 중이 아니고 뭐 지난 경기를 이겼거나 비기기만 했어도 뭐 광주 승패 쪽 광주 사이드로 좀 보려 했는데 만에 하나 연패를 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수원FC 승까지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수원FC 프렘 보기에는 배당이 너무 안 좋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주가 좀 더 좋다 했잖아요. 그래서 광주 사이드까지 생각을 하면 오버로 접근을 해야 된다. 뭐 다득점 무승부가 나든. 그래서 수원FC하고 광주는 오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할게요. 대구하고 김천상무. 오늘 뭐 두 경기밖에 없으니까 자, 대구 김천상무는 뭐 비교하면 아시겠지만 김천상무가 순위가 높습니다. 대구가 지금 꼴찌거든요. 그나마 비빌 거는 이제 득점력인데 득점은 뭐 5골밖에 차이 안 납니다. 실점에서 이제 10골 이상 차이 납니다. 20골 좀 안 되게 차이 나기 때문에 거의 2배? 2배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실점이 너무 많다. 대구가. 유일하게 30점대 실점인데 37골이니까 거의 40골에 가깝죠. 그래서 대구는 그나마 홈인 걸 다행으로 알아야 된다. 왜냐? 원정에서 얘네도 1승이 없거든요. 3무 8패. 그나마 홈에서는 10점대의 실점이라서 다행인데 원정이 20점대의 실점이기 때문에 원정 아닌 게 다행이다. 그리고 김천상무도 홈에서만큼 원정 성적이 뭐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홈이 좀 더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대구가 홈이면은 그래도 김천상무하고 성적은 비벼볼 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서. 뭐 개인 사이로 수비에서 한 명이 빠지는 것 빼고는 큰 결장이 없어 보이고 대구는 김천상무도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봅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그 전적들을 보면은 대구가 유독 김천상무한테 좀 강했던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근데 두 팀이 붙었을 때 무도 좀 있고 최근 20년도 이후의 경기들만 좀 보도록 할게요. 홈에서 한 7번 정도 붙었는데 3승 3무 1패입니다. 물론 최근에 진 것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대구가 홈에서만큼은 김천상무한테 좀 강했다. 웬만해선 잘 안 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성에서는 대구가 조금 웃어주는 입장이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울산을 상대로 비겼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이제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가장 큰 문제는 세징야가 생각보다 부상 때문에 그 경기를 많이 못 뛰었거든요. 지금 한 반 정도 뛰었나? 10경기 정도만 뛴 걸로 아는데 이 정도면 지금 20경기 20경기에서 21경기 진행한 이제 팀들을 볼 때 반 정도 뛰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골에 5어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도 골을 넣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골을 다 넣었어요. 울산 상대로. 그래서 뭐 슈팅이나 점유율은 밀렸지만 결국엔 비겼고 대구가 오랫동안 승리가 없다. 지금 9경기 연속 컵대회 포함. 근데 어쨌든 울산전 2골도 그렇고 최근에 홈에서 포항이나 광주한테 골을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컵대회를 제외하면은 기간이 아마 더 길어질 거예요. 10경기. 예. 근데도 불구하고 타이밍상 이제 대구가 한번 잡아줘야 되긴 합니다. 진짜. 더 이상 승리를 못 가져가면은 대구 입장에서는 좀 힘들어요. 안 그래도 꼴찌인데. 그래서 세징야의 지난번 2골이 좀 크다 생각합니다. 뭐 울산이 요새 못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못한다 하더라도 울산이 그래도 상위 스플릿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쨌든 상성도 조금 우세고 김천상무가 뭐 쉽지 않은 팀이긴 하나 예전만큼 잘 안 지는 그런 물론 이제 패배가 많진 않아요. 김천상무가. 근데 요새 보면 김천상무가 예전만큼 승리를 가져가진 못합니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엔 김천상무 승리가 좀 많았거든요. 최근 한 몇 경기지? 한 컵대회 포함해서 한 9경기 중에 2번밖에 못 이겼어요. 물론 최근에 포항하고 FC 안양을 잡긴 했는데 그게 다 홈이었고 원정만 보면은 최근 3경기 컵대회 빼면은 2경기이긴 한데 어쨌든 원정 승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전북한테도 졌고 그래서 이 경기는 김천상무가 쉽게 질 것 같진 않지만 언더가 좀 많아요. 김천상무가 확실히 실점이 적은 이유가 있고
대구가 실점이 많긴 하지만 얘네가 그래도 홈에서 뭐 세징야도 지난번 두 골도 넣고 그래서 이번에도 웬만하면 골을 좀 넣어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더라도 한 골 정도는 넣지 않을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천 상무의 승이나 뭐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오버가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 글쎄 오버 배당이 1.55밖에 안 됩니다. 아까 뭐 수원FC 프렌 정도의 승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오버난다는 그 확신이 없어요. 왜냐 김천 상무가 생각보다 실점이 적어서. 그래서 언더가 많은 김천 상무이기 때문에 대구만 믿고 가기에는 대구도 아시겠지만 홈에서 득점력이 최근에 그렇게 많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두 골 넣었다고 오버 가기에는 위험 부담이 따른다. 근데 홈인 만큼 뭔가 오랜만에 승리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지난번 분위기를 좀 살렸으니까. 그래서 홈에서 최근 두 경기 무패기도 하고 오랜만에 이겨줘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배당도 생각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대구 프렌, 뭐 대구 역배를 보면 좋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선택 사항이죠. 나는 배당만 보고 뭐 3배짜리를 노리겠다 하면 대구 뭐 승을 가도 되는 거고, 아니다 프렌 보지만 김천상무도 쉽게 지진 않았다 하면 뭐 무를 가셔도 되고, 5번은 글쎄 배당도 별로고 그래서 프렌 보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갈게요. 이게 노르웨이가 한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가게 된다면 뭐 묶어 가든 아니면 이제 뭐 오늘 국내 야구 가시는 분들은 야구랑 섞어 가든 하시면 되는데, 저는 뭐 따로 야구는 안 갑니다. 오늘은 내일 일단 그 경기들이 저녁 경기가 많이 없어서 내일 오전에 혹시 MLB는 오전에 가야 제가 적중률이 좋거든요. 특히 1점차 같은 고배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일 보니까 MLB 오전 경기가 꽤 있더라고요. 11경기 정도 있기 때문에 8시 7분, 8시 10분 마감하는 거를 하려면 최소 7시에 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빨리 오면은 가는데, 만약에 8시 경기를 못 간다. 그러면 뭐 텍사스 9시 경기부터 10시, 11시 경기들도 있기 때문에 뒷경기로도 가면 된다는 생각에, 어차피 축구가 저녁에 있어서 막 갈 확률이 큽니다. MLB. 그래서 내일 오전 MLB, 오후 뭐 국축일축, 그리고 뭐 새벽에 있는 축구, 이렇게 해서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있는 오전 미축까지 해서 웬만하면은 미축도 그 전날에 하니까 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 다음날 갈까도 생각 중인데, 그거는 배당을 좀 보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오늘 축구가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 국내 경기는 끝났고, 잠시만요. 자, 노르웨이. 저번에 한번 적중을 했었죠, 이 순위. 근데 운이 좀 따라줬고, 노르웨이는 진짜 너무 어렵긴 해요. 자, 사릅스보하고 로젠보르의 경기인데, 일단 두 팀이 순위가 큰 차이가 없어요. 보시면 5위, 6위 싸움입니다. 뭐 득실을 비교하면 당연히 사릅스보가 괜찮긴 하죠. 근데 승점은 로젠보르가 이제 앞서고 있고, 다만 사릅스보가 두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라 앞선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자 로젠보르의 장점은 홈입니다. 홈 무패 4승 3무. 그 비킹 FK 얘네하고 사네피오르, 아마 요 세 팀만 무패인 걸로 알고 있고, 원정 무패는 또 사릅스보가 갖고 있죠. 근데 원정 무패는 사릅스보가 유일합니다. 3승 4무. 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홈 무패는 로젠보르고 원정 무패는 사릅스보인데, 사릅스보는 하필 원정이 아니고 홈이고, 로젠보르도 홈이 아니고 원정이기 때문에 둘 다한테 안 좋아요. 뭐 로젠보르 원정이나 사릅스보 홈 성적이라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뭐 성적은 반반이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팀의 이제 상성인데, 상성을 봤을 때 사릅스보가 그래도 최근에 홈 원정 포함해서 그 로젠보르 상대로 22년도부터 4연승 한 것까지 포함해서 최근 컵 대회까지 7경기 무패 중이에요. 최근. 그리고 홈 기준으로 하더라도 홈에서 23, 24년도 다 이겼기 때문에 연승 중이고, 전체적인 성적은 로젠보르가 앞서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사릅스버가 최근에 어쨌든 로젠보르 상대로는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상황에서 사릅스버가 조금 우세죠. 뭐 결장자 부분도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최근 흐름이죠. 사릅스버 같은 경우에 최근 컵 대회 친선전은 빼더라도 컵 대회 포함 7경기 무패입니다. 3승 4무. 노르웨이컵을 빼더라도 리그만 보더라도 최근 5경기 2승 3무로 무패고 생각보다 실점이 적다. 물론 이제 사릅스보가 12골로 보데글림 다음으로 실점이 적은데 로젠보르도 14골로 실점이 적은 편인데 득실에서 사릅스보가 더 많기 때문에 득점이 그래서 득실에서는 한 6골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뭐 근소하게 다 사릅스보가 앞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최근 실점도 그렇고 어쨌든 흐름 자체가 사릅스보가 좀 더 좋다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로젠보르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무패지 원정 무패는 아닌데 사릅스보는 그래도 최근 홈에서도 2경기 무패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뭐 리그 5경기 컵 대회 합치면은 7경기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컵 대회까지 합치면 홈 3경기 무패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볼 때 사릅스보가 좀 더 좋지 않냐. 로젠보르는 최근에 원정 연패 중입니다. 리그에서만. 그래서 로젠보르도 최근 홈에서는 뭐 어차피 진 적이 없기 때문에 홈에서는 뭐 아주 깔끔한데 원정은 그만큼 못 미친다 해서 뭐 상성도 최근 홈에서 앞서고 전체적인 흐름도 그렇고 다 사릅스보가 근소한 우세이지 않을까 해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배당도 높아요. 사릅스보. 그래서 단폴로 가실 분들 가도 됩니다. 배당이 떨어졌지만 아니면 나 더고 배당을 노리겠다 하면은 뭐 무승부 쪽보다는 뭐 핸디물을 노리셔도 되고 근데 어차피 배당 자체가 높기 때문에 3.5 기준은 좀 애매하다. 원오버가. 왜냐면 둘 다 실점이 적어서 3.5 기준 언더는 배당이 별로고 오버 가능성은 조금 낮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마무리를 짓자면 홈팀 사이드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경기도 그렇고 노르웨이 리그도 그렇고 각자 뭐 입맛에 맞게 잘 골라가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내일 오전 아마 못 오면은 MLB 건널 뛸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오려고 하겠고 내일은 경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MLB부터 하게 되면은 뭐 저녁 경기는 낮에 해야 되고 그리고 오전 다음날 오전 미축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이 하면 근데 내일 축구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녁 경기. 그래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고 뭐 못하면 저녁에 하든 다음날 오전에 하든 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시간대 때문에 고민 중이거든요. 조만간 결정되면은 계속 고정 시간에 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공지에 추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해외 축구 시작하기 전에 그 시간대를 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7월 안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8월 중순부터 시작이라 그래서 저는 내일 오전 MLB로 최대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 질문 없으시죠?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니다 뭐 유튜브도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서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